안녕하세요. Cheers! 해나입니다. 오랜만에 방구석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모두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딱 크리스마스 직전에 프로젝트가 종료되어가지고 일도 딱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1월부터는 다시 다른 쪽에 지금 계약이 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 새로운 곳으로 출근을 할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일반 IT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고 이제 최근에부터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프리랜서는 이제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출근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제 프로젝트 하나를 경험하고 난 뒤에 느낀 점을 한번 말을 해보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프로젝트 경험이 겨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 객관적인 시선에서 바라보기에는 아직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가볍게 그냥 이 사람은 이런 경험을 했구나 이 정도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정말 레거시 파티입니다. 그 말로만 듣던 그런 레거시들을 찐으로 한번 경험을 해보고 왔거든요. 처음에 이제 소스를 닦았는데 너무 막막한 거예요. 제가 스프링 기반으로 개발을 해왔던 개발자라서 그 스프링의 패턴이라든지 구조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인데 그 스프링 기술이 적용이 되기도 전에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진짜 막 JSP 페이지에 자바 소스가 다 섞여 있고 거기에 핵심 로직이 막 들어가 있고 DAO에 막 다 소스 막 로직이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참 처음에는 현타가 좀 시게 왔던 그랬었거든요. 그나마 이제 저한테 위로가 됐던 부분은 제가 그동안 해왔던 것과 지금 이 구조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지 매칭이 되더라고요. 충분히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거는 금융 전문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생소하다 보니까 재무나 회계 같은 개념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 처음에는 정말 많이 운영 쪽으로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을 공부를 하거나 개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금융 개발은 조금 더 특수성이 있는 게 모든 것이 전문 개발로 이루어지거든요. 전문 개발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EAI라고 부르거든요. 전사적 어플리케이션 통합이라고. 그게 뭐냐면 이제 금융기관 막 이런 데는 덩치가 엄청 클 거 아니에요. 하나의 시스템으로 절대 이루어져 있지 않거든요. 여러 시스템이 막 연동되고 서로 통신하고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 여러 모든 시스템이 각자 다 이렇게 통신을 1대1로 하면은 엄청나게 복잡해지고 꼬일 텐데, 이제 EAI라는 개념이 이렇게 도입을 딱 해놓으면은 중앙 집중형 통신이라고 하죠. 그 모든 시스템들이 이 중앙에 있는 시스템을 타고 통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각각의 모든 응용 시스템들이 통신하는 놈은 이 한 놈인 거죠. 얘를 통해서 하니까. 그럼 이제 통신 방식이라든지 인터페이스를 하나로 통합을 시키는 거죠. 그럼 이제 훨씬 더 간단해지는 거잖아요. 개발자들의 역할은 여기서 날아오는 그런 파라미터 이런 거를 받아가지고 로직을 태워가지고 이제 개발을 하고 다시 그 결과값을 던져주는 방식. 그런 식으로 거의 다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금융 IT에는 이런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융에서는 금융 유경험자를 선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상 제가 맡았던 부분은 그렇게 비중이 있는 핵심 로직이 아니었어요. 그치만 제가 여기를 참여를 함으로써 이런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이거를 이해한 것만으로도 나름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조금 좋았던 거는 이전 회사에서는 개발을 하나에만 집중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제 프로젝트도 워낙에 한 사람한테 여러 개가 주어지고, 만약에 하나가 먼저 끝나서 조금 이렇게 널널해지는 타이밍이면 바로 이제 다른 일 들어오죠. 근데 여기서는 딱 내가 맡은 그 부분, 제가 이번에 맡았던 거는 이제 배치로 돌아가는 그런 모듈 시스템 개발이랑 또 다른 채널인 화면 개발 쪽, 그쪽을 이렇게 맡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딱 주어진 미션 그 정도만 딱 신경을 쓰면 되는 거예요. 전체 기간이 4개월인데 4개월 내내 개발을 하지는 않거든요. 이게 처음에 봤을 때 제가 막막해서 그렇지 개발 스코프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리고 에즈이지가 있었기 때문에 분석하는데 사실 시간이 제일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업무 강도 같은 것도 일단 제가 있었던 곳 모두 다 칼퇴가 당연한 그런 문화였던 것 같아요. 완벽하게 분석이 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감은 잡혀야 되는데 감까지 못 잡으면 제가 불안해서 자발적으로 한두 번 정도 남아있어서 한 적은 있었는데, 한 번은 제가
좀 늦게까지 남아있다가 화장실 갔다 왔는데 문이 잠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있었을 때 다른 분 몇 분 계셨는데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그분들이 퇴근하시면서 문을 잠그시고 간 거야. 그래가지고 막 전화해서 막 비밀번호 뭐냐고 막 그랬던 에피소드도 한 번 있었고, 장애가 나고 그런 경우 말고는 나름 이제 평화로웠던 그런 프로젝트였었습니다. 마지막에 연장 제안을 받았었는데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전했어요. 왜냐면 여기는 기술이 레거시라도 너무 레거시다. 이제 모든 금융이 이렇지는 않거든요. 금융기관마다 다 다른데 여기는 또 이런 차세대 이런 걸 많이 안 한 그런 곳이라 가지고 계속 있다가는 여기서 너무 머물 수밖에 없고 오히려 내 기술은 퇴화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연장은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다음 프로젝트는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금융사 여러 군데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분야라서 커리어적으로 좀 괜찮을 것 같아서 빡셀 거라고 다들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런 경험은 한 번은 해야 된다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하는 말보다 그 다음 프로젝트 경험을 하고 제가 돌아오면은 조금 더 이렇게 전달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적으로 혹시 프리랜서 경험을 하고 싶은데 내가 너무 처음이고 겁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 크게 겁 안 내셔도 된다는 말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다음으로는 사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 퇴사한 이유 중에 거의 8알이 사람 때문이었는데 프리랜서는 사람 스트레스 같은 게 제가 이제 거기 소속되는 게 아니니까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왔는데, 아니 제가 들어오자마자 가장 받았던 첫 스트레스가 또 사람이었어요. 진짜. 이 어딜 가나 사람 스트레스가 없는 곳은 그냥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거는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프리랜서는 그 프로젝트 기간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게 또 장점이기는 하죠. 만약에 또 이직을 했는데 사람이 안 맞아버리면 또 얼마나 스트레스로 다가오겠어요. 그치만 저는 이제 첫 프로젝트부터 아주 독특한 분을 만났어요. 제가 뭐 구구절절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근데 팀 내에서도 이제 파트가 나뉘기 때문에 약간 파트너? 한 둘둘둘 이런 식으로 그런 채널 같은 걸 맡아서 하게 되는데, 모두 자바 개발자는 아니고 뭐 SQL 개발자도 계시고 뭐 .NET 개발했다는 분도 계시고 뭐 이랬었는데, 마침 한 분이 경력이 많으신 자바 개발자분이 계시다고 해서 그분이랑 같이 하겠다고 했죠. 저는 많이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큰 오산이었던 거죠. 그분은 어떤 분이셨냐면 이제 전형적으로 일을 안 하시는 분이었어요. 이게 정말 정도가 좀 지나쳤어요. 그냥 출근 자체를 근태가 너무 안 좋으시고, 그리고 자리를 한 번 비우면 뭐 3시간, 4시간 안 계시고, 어떻게 그러지? 이래도 되나 싶을 만큼 처음에는 이거를 보고 드리자니 또 고자질 하는 것 같고, 뭐 혼자 다 안 짜니 개발이 진행이 안 되고, 뭐 그래서 혼자 스트레스 엄청 받다가,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분은 중간에 잘렸습니다. 이게 또 프리의 세계더라고요. 정말 야생이지 않나요? 그런 식으로 제대로 이제 못 해내면은 중간에 바로 잘라버릴 수도 있는 게 또 프리의 세상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경각심 같은 것도 가졌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 제가 다 개발을 하게 됐는데, 덕분에 저는 그 하나를 제 오롯이 혼자 힘으로 잘 마치고 끝냈거든요. 물론 중간에 힘들고 뭐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게 또 하나의 경험이 되고 저희 실력으로 남고 하기 때문에 덕분에 또 좋은 평가도 얻었죠, 저는. 그래서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프리를 하게 되면은 사람 스트레스가 없나? 그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 제가 깨닫게 됐고요. 어딜 가든 그런 스트레스는 있다. 그 말도 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돈, 페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확실히 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른 뭐 부가적인 복지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근데 이게 초반에는 또 투자 비용이라고 해야 되나? 왜냐면 기본적으로 그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는 장비는 있는데 이게 뭐 직원이 아니다 보니 뭐 최적의 장비 이런 거를 지원을 안 해줘요. 그걸로 일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개발을. 다른 분들은 보니까 보통 개인으로 다 들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니터 하나 그냥 샀어요. 그리고 금융 IT는
이제 보안 때문에 그 PC 장비 지급을 해주는 거지 뭐 개발자들을 위해서 지급을 해주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금융이 아닌 그런 곳에는 진짜 장비 지원도 안 되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일을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다음번 게 공금융이거든요. 금융 쪽이긴 한데 공기업에서 나온 그런 금융인데, 거기는 이제 본사가 저기 지방에 있어가지고 이번에 개발실은 서울에 그냥 이렇게 사무실을 빌려서 하는 그런 개발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는 장비 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개인 노트북을 들고 가기도 애매해요. 왜냐면은 거기는 이제 보안 때문에 기본적으로 포맷을 다 해야 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직접 사는 분도 계시고 대여하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초반에 장비 같은 거는 직접 사야 되는 게 조금 단점일 수도 있죠. 회사 가면은 이제 내 자리 딱 뭐 모니터도 2개씩 듀얼로 지원해주고 하니까 그런 게 또 중요하신 분들은 조금 생소한 그런 환경일 수 있다. 근데 뭐 저는 그런 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고요. 근데 충분히 그런 초기 비용을 쓸 수 있을 만큼의 보상이 주어지니까 저는 이것도 나쁘지 않은 장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프리는 이제 뭐 연봉 단위로 계약하는 게 아니라 단가라고 부르는데, 그게 이제 월 단위로 통장에 꽂히는 그 금액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세금 3.3% 떼이고 들어오는데, 근데 그게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실감이 별로 안 났어요. 당시에 좀 쉬는 기간도 있었고 뭐 장비도 사고 이러다 보니까 나갈 일이 많았어가지고 그랬는데, 이게 조금 이제 1달, 2달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느낀 점이, 아무리 그 복지가 좋다 하더라도 페이를 이길 수는 없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되더라고요. 일단 가장 큰 거는 여유라는 게 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뭐 이렇게 자기 자랑은 아니고 제가 느꼈던 점을 이제 말을 하는데, 이전에 그냥 일반 중소기업에서 이제 회사를 다녔을 때 그래도 나름 저는 이제 연봉 형수상도 좀 잘하고 이래가지고 작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그냥 적당하다, 뭐 그 정도? 많지는 않지만 적지도 않다, 그 정도까지는 올렸었는데, 자취를 안 하시는 분들은 좀 나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또 자취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월 일 나가는 고정비가 있고 뭐 조금은 세이브도 해야겠죠. 그런 거 빼고 나면 정말 딱 맞게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 평소에는 괜찮아. 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제가 뭐 그렇게 사치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괜찮았는데, 가장 현타 왔던 그런 순간들이 언제냐면, 갑자기 이제 평소에 나가지 않던 큰 목돈이 나갈 일이 생기는 경우, 뭐 예를 들면 뭐 경조사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또 가장 큰 거는 가족들한테 또 무슨 일이 생기는 거죠. 병원비가 들어갈 일이 생긴다거나 뭐 그런 일이 있을 때 사실 저거 좀 맞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러고 제가 딱 힘이 되어드리고 싶은데, 막상 그게 현실적으로 또 내 생활이 빠듯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가장 현타가 오고 회의감이 들고, 이렇게 열심히 죽어라 일을 하는데도 이런 순간에 오면은 현타가 올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뭔가 이제 여유가 좀 생기니까, 안 그래도 최근에 또 제가 본 집에 조금 일이 생겨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걱정하지 마라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금 여유가 생긴 상황, 그런 게 되게 조금 크게 와닿기도 했었고, 가장 크게 와닿았던 때가 언제냐면, 제가 이제 할 거 다 하고 월세 내고 뭐 고정비 다 내고 뭐 좀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나갈 거 다 나가고 잔고를 딱 확인을 했을 때, 이전 회사에서 그 월급날에 받아왔던 그 금액 이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죠. 그때 제가 진짜 와 하고서, 이게 크구나. 정말 돈이 다가 아니지만 돈이 주는 여유가 무시할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무조건 프리 돈 많이 주니까 여러분 하세요 이런 건 아니고요. 근데 지금 또 마침 프리 쪽이 조금 호황기예요. 이제 개발자들 단가도 전체적으로 좀 올랐고 일자리도 되게 많아요. 지금 비대면 시대로 거의 다 IT로 디지털 전환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가 지금 없다고 난리예요. 옮길 때마다 조건도 조금 더 좋게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타이밍도 조금 잘 탄 것 같아요. 가장 인기 많은 개발자가 이제 중급 단계인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았던 게, 그 전에 제가 개발 기획으로 했던 그 경력이 한 2년 정도 돼요. 그 경력까지 인정을 다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급 포지션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거의 뭐 초급이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중급 단가로 계약을 할 수 있어서 이득이었고, 또 제가 이전에 했던 회사에서도 프로젝트 단위의 개발을 좀 많이 했었기 때문에, 프리랜서는 프리랜서만의 그런 기술 이력 카드라고 있는데 적을 게 되게 많았어요, 저는. 그래서 조금 더 프리에 조금 최적화되어 있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거든요.
다음 프로젝트는 조금 긴 거를 선택하게 됐어요. 이게 약 1년 정도 진행되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제가 원래는 프리랜서를 시작할 때 바짝 일하고 쉬고 바짝 일하고 쉬고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사실상 해보니까 4개월? 이거 정말 이제 배울만 하면 끝나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조금씩 짧은 거 하면은 그렇게 크게 경력으로 인정도 안 된다는 소리를 들어서 이번엔 좀 긴 걸로 해서 조금 더 제대로 경험을 해보자. 그리고 그런 분야도 조금 더 빡세다고 들리는 그런 데를 좀 의도적으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그냥 가볍게 제가 첫 번째 프로젝트, 금융 IT 프로젝트를 하고 느낀 점을 한번 말을 해봤습니다. 벌써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올릴 때쯤이면은 올해가 지나갔을 수도 있겠는데 올해는 저한테 정말 좀 뜻깊은 해라서 조금 보내기가 아쉬운데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혹시 프리랜서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조금 늦더라도 나중에 답변을 다 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물어보시고요. 다들 뜻깊은 연말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